자, 일단은 저희 이제 백성문화대 토탈 뷰티학과 아트 메이크업 수업에서 이제 지난 1강 시간에는 연필을 이용해서 선긋기를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아트 메이크업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수성 물감.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 수성 물감의 적응을 좀 위해서 선긋기와 함께 이제 여러 가지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물감은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물을 떨어뜨려서 저희가 붓으로 이걸 녹여서 사용을 하는데요. 평소에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거나 내가 많이 이제 캘리그라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사용하기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성물감을 사용할 때 반드시 연습이 조금 필요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브러쉬를 가지고 저희가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필요하고 연습도 조금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브러쉬는 이제 세필 브러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형 브러쉬인데 제가 요거는 PPT를 통해서 간단하게 브러쉬의 재질이나 종류, 그 다음에 이제 상황에 맞는 브러쉬의 사용법들은 이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선긋기, 이제 적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번에 연필로 이제 필압 조절을 하면서 하는 것들을 사실 물감을 통해서 이제 똑같이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의 얼굴이나 몸에 이제 디자인을 그릴 때 아무래도 능숙하지, 이게 평평한 종이가 아니죠. 이렇게 평평한 종이가 아니라 굴곡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을 통해서 숙련도를 올리지 않으면 메이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에다가 먼저 연습을 좀 많이 하셔서 이제 질감이나 물의 농도에 따른 색감이나 선의 두께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브러쉬에 물을 좀 많이 묻혀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색상을 먼저 녹여줘야 돼요. 그래서 브러쉬로 이제 물감을 녹이실 때는 막 이렇게 휘젓는 게 아니라 브러쉬 모가 나 있는 방향, 그러니까 여기 안쪽에서 바깥쪽이죠. 이렇게 녹이셔야 돼요. 얘를 막 휘저으면 브러쉬 끝이 다 갈라지기 때문에 사람 얼굴에 할 때는 아무래도 섬세한 작업들을 하기가 좀 어렵게 될 것 같고요. 자, 부족하면 물을 조금 더 넣고 돌려서 녹인다고 하더라도 끝이 아닌 전체 표면으로 녹여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보면 여기 끝에가 약간 이렇게 뻑뻑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때 브러쉬 끝에 물을 한 방울만 묻혀서 조금만 넣어도 저희가 쓰는 수성 물감은 농도 조절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촉촉한 느낌이 들 때 물량이 조금 더 있게끔 하셔서 이제 얘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지금 브러쉬를 보시면 붓끝은 얇고 이제 중간에 갈수록 이제 일정한 두께를 지니게 되는데요. 새끼손가락을 꼭 기대시고 손을 기대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만큼 수건에 양 조절을 좀 하시고 자, 붓을 살짝 기대서 쭉 그려주시면 돼요. 보이시죠? 네. 다시 한번 이때 이제 종이가 물을 좀 흡수를 해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을 붓의 아주 끝부분만 찍어서 다시 한번 녹이시고 다시 또 쭉 들어갈게요. 연필은 내가 주는 힘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붓이 눌리는 강도에 따라서 선의 굵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세워서 자, 지금 보시면 새끼손가락은 계속 기대고 있죠? 이렇게 기대져서 브러쉬의 각도를 누운 상태에서 점점 세운다고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는 한 번 더 이렇게 중간선 다시 붓끝만 가지고 자, 붓 끝에 보면 거의 엄청 얇은 가닥이 있어요. 그 가닥을 이용해서 선을 그려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들어가셨으면
세로선도 한번 들어갈게요. 조금 처음부터 내가 얇은 선을 그리기 어려우시면 힘을 많이 주고 두꺼운 선을 좀 일정하게 그려본다의 개념으로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붓이 쭉 따라오는 감도를 확인을 하시고요. 끝으로 가볍게. 자, 붓이 닿는 면적. 붓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저희가 쓰는 브러쉬, 세필 브러쉬라는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표면에 붓끝이 얼마나 닿느냐, 요게 키포인트예요. 이 부분을 조절을 하실 수 있게끔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얇게, 점점 얇게 들어가실 수 있게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선 연습을 계속 하는데 간격이 저번에 연필 연습했었을 때처럼 많이 연습을 하세요. 많이. 자, 지금 저는 공중에 띄어서 손을 움직이죠? 이때는 손목 부분이 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선의 굵기를 가늘게 할 때, 이때는 새끼손가락을 띄고 이제 간격을 여기서 조절을 하는 거죠. 그 전에 가까울 땐 여기서 이렇게 조절을 한다고 치면 여기서는 이제 손을 들어서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자, 저희가 메이크업을 할 때는 퍼프를 끼죠. 사람 얼굴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손이 닿게끔 하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할 땐 퍼프를 이용해서 누르신 상태에서 조절을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붓을 이용해서 저번에 한 것처럼 눌렀다 뺐다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물을 묻혀서 물감을 충분히 좀 녹여주시고 브러쉬에 충분히 좀 녹여주신 상태에서, 자, 지금 아까는 그냥 일직선을 그렸으면 지금은 눌러서 두꺼운 선을 만들었다가 얇은 선을 만들었다가, 자, 요게 처음부터 어려우시면 눌러서 뚝, 그 다음에 다시 또 얇게 눌러서 뚝,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얘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굵기 조절을 연습을 해보세요. 자, 세로도 이런 식으로 연습을 반대 방향도 해보시면 좋습니다. 눌렀다가, 연필보다 세로선이 좀 더 쉬운 건 붓의 방향만 맞춰주시면 돼요. 사실 계속적으로 붓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아트 메이크업을 하실 때 굉장히 좀 수월하다는 거. 자, 여기에서 저희가 저번에 연필로 했었던 것처럼 곡선도 들어갈 수 있죠. 자, 끊기게 되면 그 앞전에 시작한 부분부터 끌고 오셔야 돼요. 바로 연결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끌고 오시면서 눌렀다가 뺐다가. 자, 브러쉬는 누르면 두꺼운 선이 나오고 끝으로 그리면 얇은 선이 나옵니다. 같은 브러쉬로도 이렇게 여러 개의 선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트 메이크업을 하실 때 브러쉬를 여러 개 쓰지는 않고요. 너무 얇은 브러쉬보다는 이렇게 중간 정도 사이즈 브러쉬를 능숙하게 사용을 하셔서 표현을 하시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자, 얘네들이 이어지면 이렇게 동그란 형태도 가볍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오늘 이제 궁극적으로 하게 되는 거는 구 형태에서 물방울로 변화되는 이제 컬러링이겠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붓에 물감과 농도 조절, 선의 표현 등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를 충분히 연습을 해보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응용해서 저희 이제 체크 무늬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그냥 연습을 하시면 조금 재미가 없으니까 비슷한 계열 색상들을 이용해서 지금 보시면 요 색상들은 다 비슷한 계열 색상들이에요. 요거를 제가 한번 자 물을 조금 많이 하셔서 노란색 물감을 한번 녹여 볼게요. 그래서 브러쉬를 물을 많이 넣었으니까 넓게 사용할 브러쉬가 더 많이 퍼지겠죠? 자 보시면 이렇게 연하게 물을 좀 더 많이 쓰면 조금 더 연하게 표현이 되겠죠.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수채화보다는 바디 페인팅 물감은 훨씬 더 진하게 나오긴 해요. 그래서 수채화의 느낌과는 조금 다르지만 훨씬 더 두껍게 표현이 브러쉬가 퍼지는 만큼 꾹 눌러서 이렇게 체크무늬 표현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자 이때 조금 더 진한 컬러를 이용해서 아까 이렇게 그렸던 거 옆으로 조금 더 진한 색 이때는 붓에 아까 눌렀던 거에 반만 가지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로선도 방향 맞춰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얇은 선을 그릴 땐 물의 양도 훨씬 더 줄어들고요. 붓이 좀 더 가볍게 들어갈 수 있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빨간 선 다시 이쪽에 빨간 선 그려주시고 이게 이제 마스킹 테이프라든지 이런 걸 놓고 그리시면 훨씬 더 예쁜 체크를 그리실 수 있는데 뭐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체크를 그린다의 개념으로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 번 더 잡아줄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더 진한 색깔 아니면 조금 톤이 다른 색깔을 가운데다가 넣어서 차분한 이미지를 표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면은 좀 체크무늬 같나요? 이렇게 이제 체크, 저희가 이제 원단에 있는 체크 같은 느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니까요. 이게 좀 심심하니까 갈색으로 한번 중심을 좀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체크도 그려보시고 이제 또 한 가지 응용 부분인데요. 약간 선의 응용인데 짧은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막 이렇게 테크닉, 기교나 테크닉이 들어가 있지 않은 느낌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초록 색깔 이파리들을 이제 녹이세요. 이파리 표현입니다. 짧은 선을 응용한 거고요. 자, 세필 브러쉬는 앞에가 뾰족하고 뒤쪽으로 갈수록 약간 유선형을 띠는 느낌인데 이때 선을 닿을 때 새끼손가락을 받치고 조금 위에다 그려볼까요? 네. 새끼손가락을 받치고 찍어서 눌러줍니다. 물량을 조금 조절할게요. 너무 뻑뻑해서 다시 잡고 붓끝을 늘려줍니다. 얇게 시작해서 눌렀다가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보시면 짧은 선이에요. 짧은 선인데 이제 좀 예쁘게 만들어서 잡아주시고 이때 밑으로 이파리의 형태를 그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파리가 이제 보이게 될 건데요. 이때 조금 톤이 다른 애들을 또 써볼게요.
얇게 했다가 눌렀다가 다시 빼고, 얇게 얇게 눌렀다가 다시 빼고, 네, 예쁜 이파리 느낌이 나오게끔 약간 레이어링 느낌이 되게끔 반복적으로 디자인을 그리면 약간 이파리의 느낌이 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사이즈 변화도 조금 주시고, 그러면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살짝 나무? 약간 이런 표현들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가볍게 붓의 능숙도를 올리면 표현할 수 있고요. 아니면 지금 이렇게 붓을 눌러가면서 했던 이제 표현들을 했었는데, 요거를 물을 좀 많게 해서 이렇게 완전히 눌러서 두께감을 만들어 주시고, 한 번 더 눌러서 우리가 선 연습했듯이. 자, 지금 보시면 요거는 이제 요거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따가 이제 굴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살짝 농도만 좀 다르게 해서 지금 그렸던 거를 한 번만 더 표현을 해주면 이파리의 형태가 나오죠. 이때 우리가 그렸던 선, 여기서 썼던 선 얇게 들어갔다가 살짝 눌렀다가 다시 얇게. 자, 여기 옆에서도 다시 선 눌렀다가 얇게, 눌렀다가 얇게, 눌렀다가 얇게, 눌렀다가 얇게. 자, 이때 바깥쪽 연결 한번 선 잡아주시고 당겨주시고, 이런 식으로 연결, 선 연결 하게 돼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저희가 흔히 그리는 살짝 이파리 같은 느낌도 금방 그리실 수 있어요. 이런 그림들도 조금 많이 그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도전을 해보실 수 있거든요. 다 선이죠. 눌렀다 뺐다 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쪽에 음영 부분만 한번 나중에 이제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이파리 표현도 가능합니다. 한번 확대를 시켜볼게요. 이런 식으로, 네, 표현이 된 겁니다. 선을 이용한 거예요. 금방 쉽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선을 이용한 기초 테크닉 연습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 연습에서 이제 중요한 건 사실 붓을 이용한 이제 그림에 대한 부분이에요. 붓을 얼마나 능숙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자, 붓은 너무 얇은 사이즈들은 사실 이제 물감을 머금고 있는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번 물감을 찍어야 해요. 그래서 사람 얼굴에 맞았던 붓 사이즈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이즈가 요 정도거든요. 네,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정도인데, 요거는 이제 새끼손가락에 한 반 정도, 손톱의 반 정도 되는 두께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기 호수가 지금 정해져 있지 않고, 사실은 브랜드마다 호수에 따른 사이즈가 조금 다르시기 때문에 요거는 맞춰서 한번 내 손에 가장 맞는 브러쉬들을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을 그리실 때 이렇게 세필 브러쉬를 사용하셔서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을 이용한 이제 아쿠아 수성 물감을 이용해서 이제 붓으로 선을 그리는 연습들을 좀 해보았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붓이 표면에 닿는 이 높이, 그 다음에 면적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그려놓은 것처럼 붓끝만 닿게끔 하면 얇은 선, 이렇게 얇은 선이, 요건 이렇게 얇은 선이 그려지는 거고요. 다음에 붓끝에 눌리는 면적이 이렇게
많이 쓸릴수록, 이렇게 많이 누워 있을수록 붓의 두께감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붓에, 아이고 번졌네요. 자, 이렇게 닿는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하셔서 내가 이 붓이 표면에 얼마나 닿으냐에 따라서 그릴 수 있는 선의 두께감이 굉장히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에 눕히는 느낌에 따라서도 이렇게 짧게 그리면 이런 느낌들도 날 수 있다라는 거. 붓 자체의 두께감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선을 능숙하게 그리실 수 있도록 반복 연습이 꼭 필요해요. 자, 요런 이제 수성 물감을 가지고 저희가 메이크업 제품으로 이렇게 선 연습하는 거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아이라이너, 눈썹, 그 다음에 립 라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선을 응용한 메이크업이에요. 이렇게 아트 메이크업을 이용해서 수성 물감으로 선 연습을 많이 하시게 되면 뷰티 메이크업을 하시는 부분에서도 훨씬 더 능숙하고 수월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아트용, 그 아트 메이크업용 물감이 없으시면 집에 있는 간단한 그 수채화 물감이나 그냥 일반 물감도 가능합니다. 그냥 일반 아이들이 쓰는 물감, 다이소 같은 데서 판매하는 그런 물감들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세필 브러쉬, 그 다음에 이제 다이소에 있는 물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냥 종이에 이렇게 선들을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메이크업을 하는 느낌이 굉장히 이제 많이 숙련도나 기술력이 많이 향상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꼭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이제 다음번으로 들어가는 부분들, 구음영 표현, 물방울로 표현하는 방법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석문화대 토탈 뷰티학과 노유미입니다. 오늘은 2강으로 일단은 물방울,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배웠던 이제 명암을 토대로 했던 구 형태에서 조금 더 응용이 된 이제 물방울을 그리는 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물방울을 그리는 법은 다양한 요소로 조금 활용이 되는데요. 물방울 자체에 동그랗게 만들어서 입체감을 표현하는 부분들, 아니면 나중에 조금 더 뒤에 길게 만들어서 이제 흐르는 물방울의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물방울을 그리는 부분들을 먼저 표현을 해 볼 건데요. 일단은 이제 물방울을 그리실 때는 가장 이제 이해도가 좀 필요해요. 저희가 평소에 생각했었던 부분들보다는 빛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반대여서 이런 부분부터 차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방울을 처음 그리실 때는 이렇게 우리가 어디에 맺혀 있거나 올려져 있는 그림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렇게 평면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둥근 물방울이 이렇게 턱 떨어져 있다라고 보셨을 때 뒤에서 빛이 오는 방향, 저번에 구할 때도 설정을 했었었죠. 이렇게 빛이 오는 방향을 설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처음에 받는 요 부분이 이제 빛이 표현이 되는 거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구의 표현에서 빛이 왔을 때 이 부분에 이제 빛을 받는 부분, 가장 밝은 하이 라이트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가장 반대 부분이 가장 어둡게 표현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랑 마주 닿는 평면에서 이 부분에 그림자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우리가 흔히 아는 방법에서는 빛을 받는 부분들이 가장 밝은 쪽이 되는데요. 자, 여기 물방울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밝은 쪽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뒤쪽으로 중간 단계의 부분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가장 어두워지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으로 이렇게 그림자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표면에 이렇게 입체적이었던 구 모양은 이렇게 맺혀 있는 형태로도 이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구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요 방향이 맞지.